기자초 반지용입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명 개그맨 이진호 씨가 스스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면서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일단 본인이 이로 인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됐다며 팬들과 대중들을 향해서 사과를 했고요. 지난 14일에 올린 SNS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온라인 불법 사이트에서 이 게임을 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자체도 충격적인데 몇 가지 굉장히 의아한 점이 있어서 저는 이걸 하나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어떠한 경찰 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 시점에 갑작스럽게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이걸 정말로 양심 고백으로 볼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 큰 돈을 지인들한테 뭐라고 빌렸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한 것인지, 그리고 그 피해 규모도 어느 정도인 것인지, 더 나아가서 또 하나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이진호 씨는 이와 관련해서 사기 피소까지 당했었습니다. 이 사기 피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향후 전반적으로 이 사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왜 스스로 고백을 했나? 양심 고백을 만나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 이진호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면 채무 관련된 전화가 아니까 심장이 뛰었고 이 일이 세상에 언제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매를 맞는 것 같았다. 차라리 모든 걸 고백하고 벌을 받고 나면 적어도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제가 일을 해야 조금이라도 빚을 변제할 수 있기에 그런 마음 역시 혼자만의 욕심이지 않을까 선뜻 선택을 내리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본인 스스로 너무 괴로워서 밝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을 해야 조금이나마 빚을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했다. 근데 이거 역시 혼자만의 욕심이었다. 자, 근데 보세요. 이걸 공개한 그날은 이진호 씨가 출연한, 이미 녹화를 마친 넷플릭스 코미디 리벤지 제작 발표회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1시간 전이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사안이면은 본인이 미리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제작 발표 1시간 전에 공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 PD도 그 자리에서 들어오기 직전에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본인은 양심 고백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조율 과정도 없었고 이날 행사를 치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14일 날 입장을 올렸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주말부터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몇몇 제보를 받았고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여러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4일 아침 오전 일찍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이진호 씨의 소속사 측에는 이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들의 연락이 있었다는 거죠.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즉 이진호 씨는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든 내놓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입장을 내놓으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입장을 내지 않으면 묵묵부답이 되죠. 결과적으로 볼 때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일종의 자수 형태를 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진호 씨 이와 관련해서 취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나와서 웃으면서 어떤 답변을 했겠죠. 근데 막상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진호가 사람을 기만을 했구나. 대중들 앞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 이런 취재가 들어왔고 본인에게 사실 확인 요청이 들어온 걸 알면서도 그 공식 석상에 나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다. 이것이 그를 비판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진호 씨 입장에서는 11시에 제작 발표를 앞두고서는 그 직전에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단 이 코미디 리벤지 제작 발표회는 참석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결국 본인은 제작 발표에 참여를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도 엄밀히 말해서 이를 공개할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거를 공개를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 먹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PD는 들어오기 직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서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M1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누굴까요? 이진호 씨와 함께 개그를 시작하고 절친한 이용진 씨입니다. 이날 이용진 씨는 제작 발표에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표정 관리를 못해서 태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장 절친한 이용진 씨와도 사전에 어떤 조율이나
어떠한 언질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진호 씨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양심 고백을 한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진호 씨는 그동안 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선 돈을 빌렸을까요? 일단 피해자들을 보면 공개된 것만 방탄소년단 지민, 개그맨 이수근, 가수 하성운 등 다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연예인들, 방송 관계자들도 꽤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현재까지 취재로 확인한 금액은 이미 연예인 피해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저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큰 돈을 빌렸냐? 부모님이 어떤 일이 생겨서 돈이 급하다, 세금을 납부해야 돼서 돈이 필요하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서 다양한 거짓말을 내놨는데 중요한 거, 본인이 갚기로 했던 날짜까지 이 돈을 갚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지민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와 관련해서 돌려주지 않았고, 지민 씨는 10년 안에 갚으세요, 이 정도 얘기만 하고서는 이진호 씨랑은 거리 두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지인들에게 또 그 지인들에게 마술을 뻗쳤다는 건데, 자신이 출연한 아는 형님 출연진들에게도 돈을 꾸려 했다는 정황이 전해졌습니다. 이수근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인을 통해서 이진호 씨를 알게 돼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신 돈을 변제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진호 씨는 사채에도 손을 댔다고 합니다. 사채하면 고리, 굉장히 높은 이자로 유명해서 사실상 사채에 손을 댈 때쯤 되면은 정말 끝까지 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진호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채까지 빌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진호 씨는 지난해 A 대부의 업체로부터도 13억 원 정도를 빌려 썼다는 거죠. 자, 동료 연예인들을 통해서 이 대부 업체의 대표로 소개받았고, 워낙 이진호 하면은 유명한 개그맨이다 보니까는 이 유명세를 믿고 무담보 단기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1년 넘게 이 빚을 못 갚고 있다고 하니까, 자, 연예인의 빚 10억 원 정도, 그리고 비연예인, 대부업체와 그 밖에 빌린 돈 13억 원 더하면은 최소 현재까지 어느 정도 파악된 금액만 23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기 피소 관련된 겁니다. 실제로 돈을 갚지 않아서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는 거죠. 지난 6월 초입니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했는데 그 이후에 이진호 씨의 주소 관할지인 서울 강남서로 이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고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을 때, 또 하나,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빌렸을 때, 이 두 가지에 해당되면 이건 사기로 봅니다. 왜냐면 본인이 못 갚을 걸 알면서도 빌린 거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양산할 목적을 갖고선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진호 씨는 본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하는데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그래서 결국 피소가 됐던 거죠. 수천만 원을 빌렸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난달 초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가 취하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했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진호 씨에게 본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이거를 형사사건까지 제기한 사람 돈은 먼저 갚았다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더 크고 더 먼저 빌렸던 다른 연예인들, 왜냐면 그들 입장에서는 같은 동료 연예인을 고소했다, 돈을 빌려줬다, 이거 자체도 구설이 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돈들은 우선적으로 갚지 않고 자기에게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이런 돈을 먼저 갚으려 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이진호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드린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 자, 일단 경찰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해 나가겠다. 일단 본인이 거액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썼다는 건 무슨 의미죠? 나에겐 돈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돈은 이만큼 쟁여놓은 상태에서 남들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진호 씨에게는 가압류가 들어올 거고요. 자, 그런데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면은 연예인으로서 생명은 사실상 장기간, 꽤 길게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진호 씨가 무엇으로 돈을 벌어서 변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현재 이진호 씨의 처벌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M1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 즉, 이진호 씨에게 선의로 돈을 빌려줬던 이 수많은 피해 입은 연예인들이 그리고 그 외 연예인들이 아니어도 이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분들이 과연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 나중에 이진호 씨가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겠죠. 이미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이거는 100%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겁니다. 재판을 받게 되겠죠. 여기서 형량을 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뭘까요? 바로 피해 복구와 합의,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형량은 낮아지겠죠. 근데 본인이 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다? 그럼 형량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렇게 형사적으로는 아무리 큰 처벌이 주어져도 본인이 가진 돈이 없고 어떠한 처분할 재산도 없으면은 민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피해를 복구할, 변제할 길이 없다는 거죠. 자, 이 사태 지금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데 저는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잘못을 이진호 씨로부터 생각했고 빌려준 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일지는 몰랐고 정말 선의로 친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필요하다, 부모님이 아프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빌려준 건데 나중에 이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적으로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